조성호 박사님께서 경기 북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지역 간 상생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조성호입니다. 사실상 경기 북부를 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도 개발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산다고 보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는 전국 평균의 1인당 주민소득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비수도권보다도 훨씬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고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규제 개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부분입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에 속하지만은 1인당 주민소득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낙후 지역입니다. 인구 규모상으로 남부가 74이고 북부가 26%입니다. 면적은 북부가 약간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상으로. 그리고 지방세 규모상으로 본다면은 8대2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에 비해서 6%가 세금이 덜 그치는 낙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1인당 GRDP 지역 주민 소득을 보더라도 남부에 비해서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북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북부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은 경기 북부에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팔당 상수원 때문에 또 규제를 받고 있고, 또 그린벨트 규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북부의 이러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규제를 이제 특별자치도 한다고 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낙후 지역의 문제점 때문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너무 큽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인데 연방제 국가가 있고 단방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방제 국가에서 우리 경기도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수가. 중국을 제외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1억이 넘으니까 한국보다 연방제 국가에서도 드뭅니다. 한국보다 경기도보다 큰 도시가. 그 큰 도시가 캘리포니아가 한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노스트 베스트팔렌주라고 옛날에 프로이센주 거기가 1,800만 명입니다. 연방제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큰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단방제에는 경기도가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경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단일 광역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관리상으로 북부 지역이 낙후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 북부가 지금 360만 명인데 지금 분리 독립해도 그 대한민국에서 3위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경기 북도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360만 명 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 광역자치단체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를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경기 북부하고 경기 남부하고 그 경계선이 한강입니다. 한강. 그래서 한수 이북에 우리가 10개 시군이 있고 한수 이남에 21개 시군이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그 중간에 있으면서 생활권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이 가로막고 있어서 경기 남부에서 북부를 가려고 하면은 뭐 5시간 한나절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서울이 막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생활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남부에서 광주나 이천이나 여주에서 도자기 엑스포를 하면은 북부에서 모릅니다. 도자기 엑스포를 하는지. 그리고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해도 남부에서 모릅니다. 서울이라는 칸막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생활권이 너무 달라졌다. 그리고 또 경제도 다릅니다. 북부는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나 통일의 전진기지입니다. 근데 남부는 디지털 경제입니다. 남부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모델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1,400만 명을 관리하는 지금 우리 행정 서비스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경기도 본청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청으로서 의정부에 북부청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도시주택실은 북부에 있고 또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은 남부에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연천에서 계속 수원까지 가야 됩니다. 또 평택에서 의정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정부 북부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거기를 커버를 하고, 남부는 수원에서 커버를 해야지 도민의 불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400만 명을 제가 볼 때는 단방제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모델을 낳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분리를 할 때가 됐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 공무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31개의 시군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충북 같은 데는 10개 시군만 관리하면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31개 시군을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월급을 더 3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가지고 도민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도의원들도 힘이 듭니다. 도의원들도 연천에서 수원까지 와야 되고 평택에서도 와야 되고 수원으로 올라 그러면은 사실상은 한나절을 길거리에서 버리게 됩니다. 분할하지 않고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1,400만이나 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온 것도 사실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규모의 경제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공간 구조를 보더라도 남부하고 서울의 통근, 통학, 직장이 꽉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하고 화성, 동탄이 핵심 거점입니다. 북부는 완전히 핵심 거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까지 앞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북부 지역을 계속 방치하면은
수도권 남부하고 서울의 그 가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게 그 낙후 지역은 제가 아까 현주소와 미래 비전으로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인데 사실상은 제가 20년을 분석을 해봤어요. 경기 북부하고 남부를. 그러면은 1인당 주민소득 격차도 북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물론 또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은 격차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북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도가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인구 360만 명에 산재 대학이 4개밖에 없어요. 4개.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자,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12개예요.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36개의 4년제 대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 4개 대학밖에 없어요. 4년제 대학이. 왜? 수도권 규제로 4년제 대학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종합병상이 한 개도 없어요. 상급 종합병원 병상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정도로 경기 북부가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기 북부가 왜 그러면 전국 평균의 주민소득이 65%밖에 안 되느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는 경기 북부의 4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게 뭐냐? 돼지우리, 소우리도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게 군부대 협의를 해서 지어야 돼요. 그게 군사보호구역 규제고 수도권 규제는 산인제 대학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게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당 상수원 구역, 남양주라든가 구리 같은 데는 팔당 상수원에 묶여가지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대기업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왜 그러면은 비수도권보다 더 낮으냐? 65%밖에 안 되느냐? 북부 심각한 문제점이 지방 육성 정책에서 수도권은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65%밖에 안 되는데 지방 육성 정책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방 육성 정책이 뭐냐? 예를 들면 지방대학 지원 정책, 그리고 인력 양성 정책, 그리고 조세 제한 특례법상에 특례를 주는 거, 규제 자유 특구 이런 것들을 수도권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경기 북부는 전국 평균의 주민소득의 50%까지 지금 65%밖에 안 되지만 5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한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거고 저는 이것을 반대할 지자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경기도는 잘 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산인제 대학이 4개밖에 없고 종합병상이 하나도 없고 상급 종합병상이 하나도 없고 그 주민소득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 전남이나 경남이나 경북보다 더 못 산다.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나 어느 지자체나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하면 비정상이죠.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 4대 규제 개선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인데 경기 북부에 대한 수도권 규제입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는 핵심은 대기업과 대학을 설치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장 신증서를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규제입니다. 경기 북부를 다 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라든가 의정부 이런 쪽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연천이나 파주나
그리고 동두천, 가평은 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연천도 인구 감소 지역이고, 이런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제외가 되면은 당연히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얘기냐?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천하고 가평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법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지역입니다. 그럼 수도권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인구 감소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가평하고 연천은. 또 그리고 적경지역 지원법의 7개 시군은 군사보호구역이 가능해가지고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막아버리면은 적경지역 지원특별법에 필요가 없는 거죠, 취지가. 그래서 지금 적경지역 지원법이라든가 인구감소 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는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도권 규제가 국민정서법으로 발전을 해서 무조건 경기도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수도권 규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경지역 낙후지역이라고 적경지역 지원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수도권 규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종시를 만들고 전국 10군데의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국토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적경지역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거.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고 세종시 만들고, 전국에 1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서 경기도에 약속한 거예요.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인구 감소 지역, 가평, 연천, 적경지역 7개 시군, 포천, 동두천 이런 7개 지구는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3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감일억제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규제, 그리고 환경보전권역 규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사실상은 프랑스, 영국, 일본에서 수도권 규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규제한 것은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대학만 규제를 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대학을 규제 않고 일본에서는 4년제 대학을 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환경보호가 문제예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물관리법이나 수도법 다 그걸로 애국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규제를 다시 환경보전권역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수도법이라든가 물관리법에 그 공장 짓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거를 환경보전권역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차별 규제입니다. 사실상은 경기 북부의 적경지역하고 가평군이라든가 연천의 그 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 규제도 하면 안 되지만은 지방 육성 정책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의 65%밖에 안 되는 그 주민소득 수준인데 거기다 대고 지방 육성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거는 사실상은 지역 주민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2개의 지방 육성 정책에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도권에서 적경지역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빼면은 자연히 지방 육성 정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 북부가 개발이 되면은 인구 집중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제 국가는 5%밖에 안 됩니다. 수도의 인구가. 근데 단방제 국가들이 한 15%에서 20%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중앙 집권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의 지방장관도 만들고 권한과 재정을 주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구 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하는 것처럼 분권형 국가로 가면은 수도권 인구 집중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